안녕하세요. 북스케치의 이준호입니다. 초등학교 시절 그림을 그릴 때 사용하던 종이가 스케치북이었습니다. 참 많은 그림을 그렸죠. 여러 가지 모양을 그림으로 그리고 거기에 색깔을 입혀 생생한 아름다움을 표현하였습니다. 완성된 그림을 바라볼 때 참 행복했습니다. 스케치북. 자, 북 글자를 앞으로 보내면 북스케치이죠. 그래서 이 시간을 북스케치로 정해봤습니다. 책을 소개하고 그 내용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자, 여러분의 많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지금 눌러주십시오. 자, 오늘의 첫 번째 시간으로 무엇을 먹을 것인가 라는 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이 책은 미국에서 장기 베스트셀러로 소개되었고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은 영양학의 바이블이라고 극찬하였습니다. 또한 클린턴 대통령 주치의의 딘 오니씨는 이 책을 읽는 것은 당신의 생명을 목숨을 구하는 일이다라고 이 책을 추천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콜린 캠벨, 토마스 캠벨입니다. 아마도 부자지간인 것 같습니다. 자, 캠벨 박사는 미국 코넬 대학교 명예교수이며 40년 이상 영양과 건강 분야의 최전선에서 식이요법과 암 발생의 연관성에 대하여 연구했던 영양학 박사입니다. 자, 캠벨 박사는 이 책을 발간하면서 감사의 글을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참 인상적인 그런 감사의 문구인데요. 세금을 내는 미국 시민과 독자들에게 감사드린다. 왜냐하면 40년 이상 연구 자금을 지원받았기 때문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알게 된 건강 지식을 알려주므로 그동안 진 빚을 갚고자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그가 깨달은 건강 지식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캠벨 박사는 낙농업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고기와 우유와 계란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건강을 증진시키는 방법으로 여기고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 좋은 영양소라 불리는 동물성 단백질에 대해 연구하면서 다양한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미국 국가개발처의 후원을 받아 10년 동안 필리핀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필리핀 가난한 아이들의 영양 결핍을 해소하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은 단백질을 섭취시키고 그래서 건강한 아이들로 성장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필리핀에서 이해하기 힘든 것이 간암에 걸린 아이들이 많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간암은 보통 어른에게 발생하는 병으로 땅콩과 옥수수에서 발견되는 곰팡이 독소인 아플라톡신을 많이 섭취하면 간암에 걸리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었습니다. 캠벨 박사는 어린이 영양 결핍을 해결하는 동시에 아플라톡신으로 인한 간암 발생이 왜 어린이들에게 발생하는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필리핀에서 누가 아플라톡신을 먹고 어떤 아이들이 간암에 걸리는 것인가, 또한 아플라톡신이 실제로 간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의 답을 얻기 위해 체계적인 조사를 시작하게 되죠. 참고로 캠벨 박사는 세계 최초로 다이옥신 독성 물질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자, 간암에 걸린 어린이에 대한 정보가 모아지면서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간암 발생률을 보이는 지역은 마닐라와 세부였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땅콩과 땅콩 버터, 옥수수가 가장 많이 소비되는 지역과 동일하였습니다. 또한 그 지역에서 간암에 걸리는 아이들은 부유한 집안의 아이였고 건강한 음식이라 여기는 동물성 단백질 육류를 많이 섭취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아이들이 간암 발생률이 높을까 조사하면서 땅콩과 그다음에 옥수수, 동물성 단백질이 어떤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조사해 보았습니다. 자, 인도에서 간암 발병에 대한 실험이 있었는데요. 잘 알려지지 않는 의학저널에 발표되었습니다. 실험 내용은 실험쥐를 두 집단으로 나누어 간암과 단백질 섭취와의 연관성을 알아보는 시험이었습니다. 자, 실험용 쥐에게 아플라톡신을 투여한 다음에 단백질 음식을 20% 이상을 주었습니다. 자, 두 번째 집단에는 같은 양의
그랬더니 20% 단백질을 섭취한,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한 쥐는 모두 간암에 발생했지만은 5%만이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한 쥐는 한 마리도 간암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실험의 결과와 필리핀 아이들로부터 관찰한 사실과 일치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간암에 취약한 사람은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발표와 조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외면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동물성 단백질이 암에 영향을 미치는가 받아들이기 힘든 결론이었고 그 당시에 그것이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캠벨 박사는 개인적인 경험과 여러 경로를 통하여 동물성 단백질 섭취와 암 발병률과 연관성이 있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자, 또 다른 실험이 있습니다. 자, 실험용 쥐에 간암을 일으키는 아플라톡신을 투여하고요. 이번에는 우유 단백질 20%를 투여했습니다. 그리고 이 쥐를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100주 안에 모두 간암으로 죽거나 죽음 직전에 이르렀고, 또 다른 실험용 쥐는 아플라톡신을 투여한 다음에 우유 단백질을 5%만 투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쥐는 100주 후에도 모두 살아있었고 잘 자랐으며 털도 윤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더 흥미로운 것은 똑같은 연구에서 단백질, 동물성 단백질에서 식물성 단백질로 바꾸어 실험을 해보니까 암 성장이 현저히 낮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할 때에 암이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물성 단백질은 암 스위치를 켜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책에서 이런 사실을 뒷받침하는 여러 실험과 그 과정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 자세히 알게 될 것입니다. 캠벨 박사는 평생을 연구한 과학적 데이터 자료를 통해 무엇을 먹을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주 쉽게, 아주 간단히 말하면 육류와 유제품, 계란을 포함한 동물성 식품을 먹지 말고 식물성 식품을 먹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인간이 성장하고 멋진 몸매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하다라고 배웠고요. 지금도 다양한 매체가 여전히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어떤 것이 사실일까요? 어떤 것이 진실일까요? 캠벨 박사의 조사한 내용을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경에는 사람이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영양학적으로 단백질을 먹고 탄수화물을 먹고 지방을 먹고 비타민, 무기질을 먹으라 그렇게 말하지만은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창세기 1장 2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령한 태초 먹거리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열매라고 기록합니다. 캠벨 박사가 연구한 내용과 성경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습니까? 캠벨 박사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알기 전에 이미 성경은 사람의 먹거리를 오래전에 기록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명령인 태초의 먹거리대로 사람이 먹으면 캠벨 박사가 알아내는 것처럼 질병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각종 암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성경은 최고의 영양의 바이블입니다. 자, 책을 소개하는 시간, 북 스케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한 내용으로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